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일단 필라델피아 대 이제 샌디에이고. 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지금 0승 2패, 지금 2점대 평자를 기록 중이네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르비슈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지금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발 크리스토퍼 산체스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최근 이제 2주 기준 1점대 방어율로 현재 폼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복귀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그런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필라델피아 선발 안에서는 좀 믿을 만한 그런 선발 자원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산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샌디에이고의 선발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기준 5점대 방어율로 최근 폼은 약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6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으로 이제 홈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빠르게 좀 강판되는 경기도 종종 보이죠. 자, 이렇게 일단 양 팀의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MLB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 브레이크로 인해 어느 정도 이제 타선 흐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양 팀의 그런 타선이 어디가 더 좋다고 단정 짓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아무래도 타선보다는 좀 선발 위주로 좀 비교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발에 비교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 원정에서 많이 약한 다르비슈보다는 산체스가 더 호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르비슈가 어느 정도 터지면은 필라델피아 타선도 좀 폭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거의 다 이제 필라델피아가 샌디에이고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원정에서의 다르비슈가 너무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발 차이를 고려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쪽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9.5 기준은 그냥 뭐 오버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라델피아 프랜승의 9.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볼티모어 대 이제 마이애미. 자, 일단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크레머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승운이 굉장히 좋은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자, 9승 4패 지금 4점대 후반 평자를 기록 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샌디 알칸타라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3승 7패 지금 4점대 평자를 기록 중. 자, 이렇게 양팀의 선발 투수들의 이제 승패 및 평자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양팀 선발 투수 다 직전 경기 호투를 했지만 이제 지금 크레머나 알칸타라나 언제 다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번 시즌 굉장히 두 투수 다 폼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뭐 사이영 페이스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폼이 좋았는데 올해 많이 좀 폼이 하락된 그런 느낌이 듣고, 그리고 이제 크레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기복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양팀 다 지금 선발이 그렇게까지 믿음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크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 성적이 더 좋지 못하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보다 이제 홈에서 더 성적이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선발 투수 다 지금 홈과 원정에서 각각 5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좀 양팀 다 이제 홈과 원정에서 좀 그렇게까지 좋은 투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볼티모어 타자들 상대로 POPS가 0.9점대 후반을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좀 현재 볼티모어 타자들 상대로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크게 믿음이 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이제 알칸타라가 현재 지금 볼티모어 타자들 상대로 했던 그런 기록은 표본이 좀 적긴 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불펜까지 봤을 때도 현재 볼티모어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가 나눠진다면은 그래도 볼티모어가 좀 더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볼티모어 쪽을 보고, 그리고 요것도 8.5 기준 오버. 왜냐면 지금 두 투수 다 어느 정도 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은 8.5 기준 언더보다는 오버가 좀 더 끌리는 경기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곰돌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승의 8.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이제 미러키. 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쉬크래프트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4승 6패, 지금 6점대 평자를 기록 중.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번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7승 5패, 3점대 후반 방어율을 기록 중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선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신시내티 선발 애쉬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2주 기준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현재 지금 2경기 연속 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흐름과는 달리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흐름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반등의 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좀 최근 폼은 그나마 좀 괜찮은 애쉬크래프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빈 번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2주 기준으로 2점대 방어율로 시즌 초와는 다르게 다시 안정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신시내티 상대로 이제 2번 등판을 했는데 2번 다 호투할 정도로 신시내티한테 많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스도 지금 어느 정도 호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신시내티한테도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신시내티 타자를 상대로 통산 POPS를 봤을 때 0.4대밖에 안 될 정도로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시내티가 좀 타선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센데, 그런 이제 번즈한테는 어느 정도 좀 타선이 묶이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번즈의 호투도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이제 애쉬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달 전쯤 이제 미러키한테 이제 4이닝 17점을 하면서 좀 한번 크게 터진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번즈가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쵸. 자, 일단은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성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아무래도 미러키가 좀 더 유리한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꺼려지는 거는 지금 최근 원정에서 지금 미러키의 타선이 지금 3번 연속 터졌습니다. 자, 그쵸. 그러면은 이게 약간 3번 연속 터진 거면은 지금 원정에서 미러키 타선이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 미러키 타선이 지금 4번 이상 연속으로 이게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 원정에서 약간 미러키의 타선이 좀 어느 정도 좀 주춤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애쉬크래프트의 그런 폼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약간 고려했을 때는 좀 미러키 타선이 어느 정도 식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승패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미러키 쪽 그래도 사이드를 보고, 아무래도 선발에서 그래도 번즈가 워낙 신시내티한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러키 승에, 그리고 9.5 기준은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미러키 타선이 좀 식을만한 그런 패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9.5 기준은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미러키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츠 대 이제 다저스, 뉴욕 매츠 대 LA 다저스. 자, 일단 이제 매츠 선발은 이제 벌랜더가 등판을 합니다. 자, 이번 시즌 이제 3승 4패 3점대 평자를 기록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아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지금 6승 5패 그리고 4점대 평자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지금 선발 투수들의 승패 및 평자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벌렌더, 네, 최근 폼 아주 좋아요. 최근 2주 기준 이제 1점대 방어율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유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홈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컬스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근데 지금 최근 이제 원정에서는 연이어 강판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제 유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차이가 워낙 좀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도 많이 심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보면은 이제 벌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2점대 방어율로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유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2점대 방어율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8점대 방어율로 진짜 홈에 비해 최악의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라고 볼 정도로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어느 정도 좀 크게 작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자, 아무래도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선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발은 지금 매치가 우위인 상황이고, 그리고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이제 승리를 하려면은 이제 마운드를 믿기보다는 좀 타선이 터져 난타전으로 가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원정에서의 그 유리아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 호투를 이제 장담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치를 잡으려면은 어느 정도 좀 타선이 힘을 내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아스가 내려가도 여전히 이제 불펜이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무조건적으로 타선이 터져줘야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거는 분석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매치 쪽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8.5 기준 오버까지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프랜승에 이제 8.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란타 대 이제 화이트삭스. 자,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지금 모튼이 선발로 득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9승 6패 지금 3점대 평자를 기록 중 볼 수가 있고, 또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팩이 네, 선발로 득판합니다. 3승 7패 4점대 평자를 기록 중.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찰리 모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5에서 이제 6이닝을 소화하면서 3실점 이하로 막으면서 그럭저럭 네, 무난한 그런 피칭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못 던진다거나 뭐 너무 잘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평균치만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모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홈에서는 4점대 방어율로 오히려 원정에 비해 좀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네, 그 점이 좀 어느 정도 고려해봐야 할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이제 코백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최근 이제 15일 정도 못 나오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복귀전이다 보니까 제 기량을 발휘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팩 같은 경우에는 복귀 이전에도 보통 4에서 5이닝 정도밖에 못 뛰면서 이닝 소화율도 많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팩이 복귀를 했는데 복귀전이 하필 홈에서 이제 홈 애틀란타를 상대로 이제 등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때문에 이제 타선이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애틀란타 타선이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도 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최하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불펜 전으로 이게 간다고 해도 애틀란타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석결과 봤을 때는 애틀란타 쪽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핸디론 한번 마인슨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9.5 기준은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버 한번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틀란타 승에 마인 승에 이제 9.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인절스 대 이제 휴스턴. 자,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타니 쇼헤이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7승 4패 3점대 평자를 기록 중.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이번 시즌 4승 3패, 네, 마찬가지로 3점대 평자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이제 각 팀의 이제 선발을 비교했을 때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2점대 방어율로 이제 원정에 비해서 이제 성적이 좋고, 그리고 이제 현재 휴스턴 타자들 상대로 POPS가 0.6점대 초반으로 어느 정도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의 2점, 그리고 휴스턴 타자들과의 상성을 고려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호투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계속해서 이제 컬스 이상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지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1점대 후반 방어율로 지금 홈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스턴 선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오히려 피칭 내용이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약간 고려를 했을 때 원정에서 좀 호투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게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가 중간에 껴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 상황만 봤을 때 에인절스는 지금 5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좀 마운드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줄곧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까지 좀 타선이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양 팀의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의 그런 타선 흐름을 봤을 때는 에인절스가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확 식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불펜까지 지금 포함을 했을 때 마운드는 오히려 더 휴스턴이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현재 지금 에인절스의 그런 연패 흐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지금 홈에서 오타니가 선발로 나섰다고 해도 좀 쉽게 보기는 약간 꺼림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싸리 지금 선발도 이제 휴스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휴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트라우드도 결장의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타선에서도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를 했을 때 분석 결과로는 저는 이거는 휴스턴 쪽 프랜승, 그리고 7.5 기준 한번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스턴 프랜승의 7.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이제 뉴욕 양키스. 자, 콜로라도는 지금 곰버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이제 전체적으로는 평자가 높은 그런 선발 투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돈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선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곰버가 이제 시즌 내내 계속해서 좀 공략을 당하다가 그래도 이제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이제 2주 기준 2점대 방어율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컬스 이상을 기록 중으로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소에 알던 그런 곰버랑은 지금 최근 활약이 좀 많이 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키스 선발 로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컵스 상대로 이번 시즌 이제 처음 등판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제 5.1이닝 2실점으로 복귀전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귀전을 치르고 나서 바로 쿠어스 필드로 향하는 로든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좀 어느 정도 좋은 투구를 보일지 좀 중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제 두 선발 투수 다, 네, 곰버랑 이제 로돈 다 이제 자완 투수입니다. 네, 자투수인데, 일단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투 대비 자투한테 좀 강했고, 이제 콜로라도는 이제 우투 대비 좀 자투한테는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투 상대로 봤을 때 오히려 양키스가 더 이점을 갖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자투 상대 OPS가 0.7점대 중후반으로 우투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강했고, 반면에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자투 상대 이제 OPS가
이제 0.6점대 이제 중후반으로 이제 우투 대비했을 땐 좀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PS가 이제 서로 0.1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상성상 이제 양키스가 더 자투한테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돈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콜로라도 타자들 상대로 POPS가 이제 0.5점대 후반으로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성상으로도 이제 로돈이 콜로라도한테 굉장히 좀 강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선발에서는 그래도 상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로돈이 더 우위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도 이제 양키스가 이제 콜로라도에 비해서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원정이긴 해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양키스 승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11.5를 받았는데 아무리 쿠어스 필드라고 해도 11.5 기준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양키스 쪽 승, 그리고 11.5 기준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키스 승의 11점 기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분석 경기 시애틀 대 이제 디트로이트. 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스티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이런 지금 평자를 기록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카스티오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현재 이제 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일정하죠. 최근 뭐 이제 3-4경기마다 한 번씩 지금 털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투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 예로 이제 직전 휴스턴 상대로 7이닝 1실점을 하면서 이제 컬스프를 달성했죠.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잘 던질 때는 꾸준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가끔씩 한번 좀 어느 정도 터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투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홈에서 2점대 방어율로 원정에 비해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의 선발 이제 에드와르도 이제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오클랜드와의 이런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4이닝 5실점을 거두면서 많이 저조한 폼을 보였습니다. 좀 아무래도 복귀전이다 보니까 좀 제 기량을 발휘를 못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도 이제 뭐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마운드에 적응하면은 다시 이전처럼 좋은 폼을 그럼 보여줄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이제 언제 이제 마운드에 좀 적응을 할지, 그리고 기량을 언제 끌어올릴지가 좀 약간 중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게 당장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로드리게스는 하루빨리 좀 기량 회복이 좀 급선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이제 현재 이제 폼만 봤을 때는 그래도 카스티오가 더 안정적이고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디트로이트 원정 타선이 많이 좋지가 못해요. 이제 뭐 OPS가 진짜 뭐 0.6점대 한 이제 초중반으로 굉장히 이제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타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스티오가 이번 경기에서는 좀 호투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적응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시애틀 타선 상대로 지금 POPS가 0.9점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솔직히 호투보다는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시애틀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시애틀 쪽 승, 그리고 7.5 기준은 이거는 그래도 언더 볼게요. 물론 뭐 이제 시애틀이 좀 로드리게스를 진짜 많이 털어서 뭐 이제 오버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적당히 털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투선을 이어지다가 시애틀이 이기는 그림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7.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MLB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네요.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